볼게요. 우리 다항식 연산. 보시면은 다항식 연산은 뭐 크게 우리가 어려울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을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부분만 확인을 잠깐 하고 중요한 거 그다음에 빈출되는 것만 몇 개 동그라미 쳐놓고 형광펜 쳐놨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 배우면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5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추가되는 부분인데 가장 빈출되는 내용은 6번입니다. 6번에다 우리 동그라미 치고 이건 익혀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형식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조건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거는 9번입니다. 9번. 9번에다가는 별표 3개. 얘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합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오른다? 그러면 뒤에 너무 늦어집니다. 특히나 다항식 연산은 여러분들이 속도랑 정확성이 중요한 단원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시간이 지체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틀려버리면은 뒤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방정식 푸는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식을 찢어야 되거든. 나중에 너희가 식을 찢는 연습을 못하면은 그 식을 못 찢고 그래프도 못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항식 연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익혀두도록 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변형식이 나오죠. 자, 변형식에서도 우리가 뭐 그 7번, 8번 보시면은 뭐 5제곱, 5제곱, 막 7제곱, 7제곱인데 공식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광펜 따로 쳐두지는 않았습니다. 잘 나오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시간을 좀 끌게끔 만들려면은 얼마든지 차수 높게끔 할 수 있는데, 특히나 5제곱, 5제곱 보시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이용을 해서 만든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제곱도 세제곱과 세제곱 합, 그 다음 4제곱과 4제곱 합. 4제곱, 4제곱 만드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또 제곱해서 만드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9번은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던 6번에 동그라미 쳤던 부분의 변형식이죠.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 거기에서 10번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11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둡시다. 자, 우리 11번 보시면은 이제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아우, 이거 왜 이렇게 꼬여 있어? 나의 인생인가? 너무 꼬여 있잖아. 이거 어떻게?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는 사람은 좀 불러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뭐 곱해야 돼? 칠판 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그 위에 동그라미 친 이유가 얘랑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위에 거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지 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식이 뭐가 되지? 2분의 1 중괄호 열어줄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전체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여기서라고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0 된대. 얘가 0이면은 이제 이 값이 이제 뭐가 돼? 뭐가 빠진 것 같다? 뒤에 플러스 3AC 안 썼죠? 3ABC. 자, 제가 0 된다라고 하면 결국 얘가 다 날라가고 3ABC랑 같다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A랑 B랑 C랑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C랑 이렇게 같다라는 건, 자,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명제에서 이제 필요충분 조건을 배우니까 요 녀석이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요 녀석이랑. 왜? 얘가 3ABC가 나온다는 건 여기가 결국
0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삼각형 모양 물어볼 때. 왜? 변의 길이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은 아니야. 그때. 그럼 누가? 얘가 0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0 된다라는 건 제곱합이 0 된다라는 건 누가? 다 0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고 C는 A와 같으니까 A, B, C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 식을 보자마자 그냥 이거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겠다. 정삼각형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자 정삼각형 넓이 공식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 네, 4분의 루트 3 뭔가 약간 불협화음이 조금 일어났는데 A 제곱이라고 하죠. 한 변 길이 제곱. 자 그런데 이제 이 다항식 연산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중학교 때 도형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부피 공식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나 내가 잠깐 물어보겠지만 9의 건널비 공식이 어떻게 돼? 4파이. 네, 4파이 제곱. 잘 알고 있네요. 그래도 이거 대답 못하는 친구들 꽤나 많거든. 이 중학교 때 부피 공식 다 까먹어가지고 여기 곱셈 공식이 꽤나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이 식으로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다항식 여태까지 곱하기까지 했다면 뭐 더하기 빼기 좀 생략하고 곱하기 위주로 봤다면 이제 나눗셈이 나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자 여기 나눗셈에서는 우리가 먼저 자연수 나누기처럼 직접 나누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가 몫은 3이고 나머지 1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직접 이제 찾아줄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몫과 나머지를 직접 다 찾을 때는 진짜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뭔가 1차식으로 나누는데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그럴 때는 저 뒤에 가서 우리가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리고 1차식으로만 나눈다? 그럼 뭐 해야 돼? 나머지만 알고 싶어. 나머지 정리 이용해야 돼요. 나머지 정리.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나눗셈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읽으면서 식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A를 B로 나누었을 때 자 그때 몫을 다 대사를 외우고 있어.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 아니 식으로 만들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식을 알아서 읽을 때는 문장으로 해석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인다라든지 그 눈에 보이는 걸 직접 손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우리 식으로 만들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하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 나누는 식 나누는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누는 식의 차수가 만약에 1차야 그러면 나누는 식의 차수는 그쵸. 그래서 무조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차면은 상수 2차면은 1차 이하라고 하죠. 왜? 상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차면은 2차 이하.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서 좀 더 다룰 텐데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케이스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집은 한번 스스로 우리가 다시 꼼꼼하게 얘네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해보시고 자 케이스 포인트 첫 번째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뭐 다른 문제집처럼 그냥 다 넣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잘 나오는 부분만 선생님이 추리고 또 추려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거 뭐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게 딱 설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한번 같이 봅시다. 3번.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마이크가 좀 지금 불편하거든? 예,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자, 마이크를 끄고 육성으로 좀 크게 얘기할게요. 어우, 크게 얘기할게. 들리지? 괜찮죠? 자, 복식 고. 자, 우리 3번 한번 같이 봅시다. 보시면은 다음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해서 약속을 하겠대. 자, 이런 약속을 하면은 지금 A제곱과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개 곱한 거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더한 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 이걸 가지고 다음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x, 자, 얘의 전개식에서 우리가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개수라는 건 그냥 숫자로만 인지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와서 개수라는 건 어떤 특정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또는 문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얘 우리 똑같이 만들어주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게 누구야? x의 개수지. x의 개수. 지금 다 보면은 뭐 하고 있어? 곱해지고 있지. a제곱, ab, b제곱. 그럼 곱해지고 있으면은 x랑 또 다른 애가 곱해지면은 숫자랑 곱하면 그냥 1차지만 2차랑 곱해지면 어떻게 돼? 3차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제곱이 사실상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 지워야 돼. 아시겠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나가는 거를 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럼 필요 없는 게 뭐야? x보다 차수 높은 2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그냥 x 플러스 1이고 b는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보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더하기 미안해. 제곱이지.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x제곱. 그러면 얘도 필요 없고 여기에서 전개했을 때 1차 개수는 2x 2가 되고 여기는 이제 1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 된다? 3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 있는 것과 없는 거를 구분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은 좀 더 생각하는 연습을 이제 올 겨울방학 때는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갑시다. 자, 우리 6번 한번 같이 볼게요. 6번. 6번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아마 많이 이제 시중 심화서를 또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많이 본 문제일 거예요. 자, 보시면은 다음 세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많이 등장을 할 건데 이 조건, 일단 조건의 개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몇 개인지. 그 개수를 확인하는 이유가 미지수 개수랑 비교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정개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의 개수 그리고 얘의 해석입니다. 내가 얘를 얼마나 다 찢어서 헤쳐낼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조건 박스를 보셔야 되는데 그 박스뿐만 아니라 항상 박스 아래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문제에서도 조건이 또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 박스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만.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가조건 보시면은 x, y, 이 z 중에서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되어 있어.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 최소 하나라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3개가 또 3이 다 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는 무조건 3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어느 하나가 3인데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나 조건에는
3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2z. 얘가 xy 2yz 플러스 2zx.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음 10 곱하기 xyz 값을 구하여라. 자, 봐봐. 그럼 미지수 개수가 몇 개지? 3개지. 조건이 몇 개야?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얘 어떻게 변형하라는 거야? 원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조건이 하나가 적으니까 원래는 못 구하는데 그러면 이 못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게끔 변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x라는 녀석을 3이라고 이렇게 그냥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x를 3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는 건 3 곱하기 3 플러스 y 플러스 2z는 3y, 2yz 그리고 6z 이렇게 나오죠. 이 둘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 3 분배해 주자. 3 분배하면은 좌변은 9 플러스 3y 플러스 6z 이렇게 되는 거니까 3y 6z, 3y 6z 똑같으니까 결국에 일단 2yz가 얼마다? 9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였어? 10 곱하기 xyz였지. 따라서 10 곱하기 x는 얼마라고? 3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yz 값이 얼마? 2분의 5. 네, 2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여기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쉬는 시간대마다 이렇게 질문을 좀 하시고 수요일은 공통수학 2 하고 나서 그 날에 수요일 날에는 그 저녁에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6시 반부터인가?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쌤이 학원을 오니까 질문하러들 꼭 오세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7번 한번 같이 보시면은 뭐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자, 얘도 0이 아닌 새 실수 ABC 문자 3개. 근데 조건 보이는 건 2개. 그러면 또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 되나? 가조건 보니까 A 빼기 2 곱하기 B 빼기 2 곱하기 C 빼기 2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물론 얘 곱해서 0이니까 어떤 적어도 하나가 또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뜻이지.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얼마다? 2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해석이 돼야 돼요. 아까 말했지. 식을 내가 이제 또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은 나조건에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얘가 2분의 1이다. 그때 A, B, C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적어도 하나 2라고 했으니까 B 더하기 뭐 A를 2라고 잡으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B랑 C는 부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은 A, B, C의 값이 얼마 나와? 2 나온다. 이렇게 풀었다. 손.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얘가 이렇게 해석되고 근데 나는 이렇게 풀었다.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A, B, C 마이너스 이것도 빠른 친구들이 있어.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본인 틀린 게. 대신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아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렇게 풀었다. 내가 뭐 얼굴을 뭐 공개시키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물어보려고.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가 8이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다. 손. 괜찮아. 괜찮은데 그걸 이제 전개하는 걸 대신에 빨리 해줘야 돼. 이렇게 할 거면은.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는 얘예요. 아시겠죠? 곱해서 0 나왔다는 건 저 중에 적어도 하나는 2였으니까 그러면 A를 아까처럼 2라고 잡는 거야. 그럼 A가 2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2라고 하면은 결국 얘는 빵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C와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원하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으니까 B 더하기 C는 그냥 빵 돼버려서 사라지고 A가 2였으니까 그냥 답이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끝내줘야 한다라는 거 정리 잘 해두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 10번 한번 같이 볼게요. 10번 케이스 포인트 세 번째인데,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 원래 이 케이스 포인트에도 명칭을 안 쓰려고 하다가, 왜냐면 딱 이 케이스 포인트 이름만 봐도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 이미 너희 정도면은 이미 다 설계가 되거든. 어떻게 풀 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뭐 8번, 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10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0번. 자 10번 보시면은 4 플러스 1, 그리고 4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4의 4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 4의 8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n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다 전개를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n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뭔가 거듭제곱이 남아있게끔 전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그치, 3이 필요하지. 즉 4 빼기 1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3을 넣어줬으니까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지. 3분의 1 곱해야지. 즉 1을 넣어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을. 그래서 얘가 들어간다면 이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16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가 3분의 4의 16제곱 마이너스 1인데,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2의 거듭제곱이었으니까 얘 2의 몇 제곱이니? 32제곱이죠. 그래서 m값 3, n값 32 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아직까지 다항식 연산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몸풀기 정도니까. 근데 저 나머지 정리만 조금만 들어가도 좀 힘들어질 테니까, 힘들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자 거기서 넘겨서 우리 12번 한번 해봅시다. 12번.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도 좀 드릴 테니까 많이는 안 드릴 거예요. 한 1분 30초 정도? 그 안에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세요. 왜 공통수학 2가 더 평균이 높지? 공통수학 2가 더 쉬웠나? 원래 더 어려워야 되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괜찮아. 땡. 자, 풀었다. 오, 그래도 잘 나오네. 미리 풀어둔 거 아니지? 내가 풀라고 했을 때 딱 시작했지? 자, 볼게요. 본인이 이제 풀었던 뭐 정답도 정답이지만 푸는 과정이 뭐 비슷한지, 아니면은 난 좀 다르게 풀었다. 뭐 본인이 푼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것도 뭐 괜찮다. 어차피 얘는 뭐 그 방향밖에 없을 거야. 자, 뭐 근을 구해가지고 직접 집어넣은 친구는 당연히 없을 거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든지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라는 거. 이게 딱 뭔가 이제 곱해져야 x 5제곱 이것도 곱할 때 이제 얘네 둘끼리 각각 짝을 지어줘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려면은 결국 x 5제곱과 x 5제곱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해? 아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개를 막상 해보면은 누가 더 들어가 있지. 걔를 빼내야 되는 거니까 누가 더 들어가 있니? x 세제곱분의 x 제곱이니까 x분의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x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야? 빼기지. x부터 쓸게 이쁘게. 자, 이거를 우리가 빼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5제곱 더하기 5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이 녀석 구해야 되고 요 녀석 구해야 되고 쟤는 어떻게? 그냥 x로만 나누면 되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일단 여기에서도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당연히 생각해도 괜찮지만 왜 가능하냐면 일단 분모에 x가 있었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 나누면 안 돼.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게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제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어떻게 하면 돼?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자, 5제곱 더하기 5제곱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23 나오죠. 마이너스 123. 자, 그 다음에 이제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값 구해놨으니까 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 이제? 얼마? 47 나온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23이랑 47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76 나온다라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이제 저 뒤로 가서 자 16번 볼게요. 16번. 자, 16번 보시면 둘레 길이가 6, 세변 길이 ABC 나왔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3ABC랑 같대. 그러면 이거 뭘 뜻한다? ABC가 모두 똑같았다라는 거지. 근데 둘레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각각 2씩 된다.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이지? 아까 정삼각형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2제곱 해주면 찍. 그래서 루트 3이었다 라고 해서 얼마 안 걸리죠. 자, 그러면 18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얼마 나옵니까? 루트 15 나오죠? 루트 15. 간단하게 16번이랑 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우리 19번 가봅시다. 19번. 못해도 이게 뭔가 5회차까지 그나마 마무리하려면 최소 이게 한 60문제 정도 이렇게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60번까지는 좀 나가야 안정권. 알겠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는 좀 치고 나갈게요. 19번 보시면은 3이하 자연수 n에 대하여 n에다가 끼켜봐야 1, 2, 3밖에 못 집어넣는데 가조건 보니까 A1이라는 건 9 플러스 99 플러스 999 이것도 아마 본 친구들이 있을 거고 자, 나조건 보시면은 AN은 세수
9랑 99, 999 중 서로 다른 n개를 택해서 곱한 수의 총합이었대. 그러니까 지금 n에다 1 넣었을 때는 이미 가족권에 있으니까 2랑 3만 넣어보자고. A2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수를 곱해서 다 더한 거래. 그러니까 9 곱하기 99, 99 곱하기 999, 999 곱하기 9. 자, 이렇게 된대요. A3는 세 수의 곱이니까 9 곱하기 99 곱하기 999. 자,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세 녀석을 더한 값을 1000으로 나눈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자, 이게 사실 이쪽 단원에서 조금 벗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얘를 보면은 이 9, 99, 999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 한 문자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자, 얘 보면은 A1이라는 거는 세 수의 합이 되죠. 세 수의 합. 그리고 얘는 두 수 곱의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 수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우리가 뭘 작성할 수 있냐면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3차식. 그러니까 이것들로 우리가 3차식을 만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냐 보니까 이 3차식이 x 플러스 9랑 x 플러스 99, 그 다음에 x 플러스 999 요 녀석을 전개를 해주시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의 개수가 세수의 합이지. 그래서 a1 x제곱. 그 다음에 1차 개수가 두 수 곱들의 합 a2x.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상수항이 a3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 우리 곱셈 공식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뭐가 떡하니 떠올라야 되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라는 우리 곱셈 공식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돼. 이거 뭐지?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단원을 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딱 이거 보자마자 3차식이 떠올라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A1, A2, A3를 더한 거니까 X가 얼마이면 돼? 얘 나와야 돼. 1 넣어야 되지. X에다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1 플러스 A1, A2, A3 이렇게 된다. 그럼 얘 10의 6제곱이죠? 100만. 자, 10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려고 한 값인데 99999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그거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끝에 999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얘를 인수분해하셔도 돼요. 10의 세제곱으로 어차피 나눈다라고 했었으니까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10의 세제곱 플러스 1과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자, 얘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나머지 1이죠. 얘는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그치. 얘가 999야. 그래서 이걸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 알겠지? 자연수로 나눴으니까. 자, 하나가 부족했다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999다. 자, 넘겨서 이제 다항식 나누기를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케이스 포인트 5는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으로 가서 식의 구조 변형. 자, 22번 한번 해봅시다. 22번.
그래도 올해는 설날이 거의 끝나고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작년에는 설 연휴가 있었거든. 그래서 애들 여기서 설날 맞이했어. 여기가 각기 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자, 같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답 나왔을 것 같은데 f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각각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나머지 4였대요. 자, 이거 우리 식으로 만들면은 fx라는 다항식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나머지 4였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죠. 근데 원하는 게 누구였냐면 x 곱하기 fx를 플러스 2를 가지고 똑같은 다항식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나머지가 아니라 몫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일단 x를 다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2를 더한다 라고 했으니까 2 여기다 앞에다 2 쓸게.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얘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자, 이 원리가 그냥 이거야.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4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요. 나머지 3이죠. 근데 이건 대답해 줘. 자, 7을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야? 1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누는 수와 나누는 이제 몫을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와 우리 몫을 곱한 이 녀석과 나머지를 각각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2로 나눈 나머지 얼마니? 라고 하면 얼마야? 0이지. 얘 3을 2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이지. 아까 우리 10의 세제곱 더하기 1이랑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각각 10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들끼리 뭐 해서 곱했지. 그래서 1 곱하기 999에서 999 나온 것처럼 얘도 얘네들 나눈 나머지들끼리 서로 더하면 그게 2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식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대답해줘. 얘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 0이지.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 4x 플러스 2로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눈다면 몫이 이렇게 4가 되죠.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즉, 이 4x 플러스 2가 4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식을 나타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를 구하려는 건 아니야, 사실. 뭘 구해야 돼? 몫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몫을 구하는 거니까 누구? x 플러스 1로 묶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묶어내면은 이제 누가 남아? x 세제곱. 뭐 쉬는 시간이니?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2x제곱 플러스 3x.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 x 플러스 1로 묶었으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이 얘가 된다. 몇 번에? 5번에? 1번이죠? 1번? 1번에 있다. 쉬는 시간이야? 아니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괜히. 쉬는 시간 알아서 줄게. 종 치면 쉬는 시간이잖아. 근데 종을 안 쳤잖아. 그치, 나도 더웠어. 왜 이렇게 세게 트는 거야? 일단 다 끌게. 껐다가 추우면 말해. 켜줄게.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q1이라고 하고 fx를 x 빼기 2로 나눈 몫을 q2x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 문장까지 읽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q1x, 나머지는 그냥 r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2, 나머지는 모르니까 r2, 이렇게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 자, 이 몫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보시면은 이 가조건에서 q2x에 1을 집어넣은 값은 f2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가조건을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게 q2x, 여기 이거 우리 기억이라고 할게. 이 녀석 니은이라고 할게. 자, 우리 니은에다가 x 뭐 집어넣어? 1 집어넣어 보는 거지. 왜? q2 1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x자리에 1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1 집어넣어 주면 f1은 마이너스 1 곱하기 q2 1 그리고 플러스 r2 이렇게 된다. 그게 f2랑 같았대.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또 누구 또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x에다 2 집어넣으면 f2는 뭐 돼? r2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기억에서 x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어떻게 되니? f1은 뭐가 되니? r1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2는 어차피 r2였고 q2 1은 얘 f2랑 같았다며. 그러면 어떻게 돼? f1이 얼마였다? 0이었다라는 뜻이지. 맞나요? f1은 0이었다. 자, 그래서 f1이 0이었으니까 결국에 이제 fx라는 건 지금 몇 차식이라 그랬어? 2차식이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결국 r1은 이렇게 0이었다라는 뜻이니까, 자, 따라서 f1이 0이니까 자,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네,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2차 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fx를 x 빼기 1 곱하기 몰라 x 플러스 a라고 할까? a라는 문자 없지. 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x-1로 나눴을 때 그 몫을 뭐라고 한다? q1x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 녀석 지금 밑줄 긋고 있는 x 플러스 a가 q1x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조건입니다. 해석하는 거. 좀 길지. 이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자,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 보시면은 나조건에서는 q1 1 플러스 q2 1는 6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 q1x 아까 옆에서 x 플러스 a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가 되고요. 1 플러스 a. 그리고 q2 1 이렇게 되는데 q2 1은 f2랑 같았다며. 그치? 얘는 뭐라고? 가조건에서 f2라고 이제 같았다라고 했었으니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니? 2 플러스 a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6이었으니까 3 플러스 2a가 6이었다. 즉 a는 얼마다? 2분의 3 나온다라고 해서 fx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였어? f3의 값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3만 집어넣으면 계산 끝.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차례차례 이 조건들을 최대한 내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시야도 꽤 넓어야 돼요. 가조건 참이었으니까 당연히 나조건도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같이 하고 쉬었다 할게요. 24번까지 하고. 쉬쉬 애매하네. 자, 24번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손 한번 대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이제 손끝에 속도로 나오게끔 많이 써보시고 잘들 하니까. 자, 결국 또 나머지 찾아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다음 f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2고요.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식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 녀석을 세제곱하래. 벌써 세제곱하는 것부터 짜증이 나지. 근데 그걸 가지고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 라고 한 거니까, 자, 보세요. 뭐 4차로 나누래. 보면 4차로 어떻게 나눠? 힘든데. 자, 근데 신기하게도 저기서 나누는 식이 x제곱 플러스 1이었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었대. 자, 그러면 뭔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복될 때는 최소한 문자를 하나로 치환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을. 얘는 b라고 할게. 즉 fx가 그냥 2a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전체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전기해주면 어떻게 돼? 8a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a 제곱 곱하기 b니까 12a 제곱 b인가? 그 다음에 6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죠. 얘를 결국에 누구로 나눈대? a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이제 찾는데 그 중에서도 나머지만 찾을 거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이 녀석은 a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얼마 나오지? 0 나오죠. 왜? 묶이잖아. 인수 갖고 있잖아. 이미 2차 이상의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된다? 여기만 보면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6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눈.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시 식으로만 좀 돌려주시면은, 자, 6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1, 얘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그리고 세제곱이니까 뭐 전개를 좀 할 필요는 없어. 왜? 4차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에. 그렇죠? 4차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머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애. 3차식이었기 때문에 못 나눠. 얘는 안 나눠지니까 우리는 여기만 보면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특히나 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9라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1과 6x 플러스 8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은, 이걸 또 전개해가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얘 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분배해주자.
그러면 여기가 6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6x 플러스 8 이렇게 된다. 그리고 뒤에는 x 플러스 3 세제곱 있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지. 또다시 얘 제곱 인수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가 누가 된다?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요 녀석이 된다. 전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마이너스 1만 집어넣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또 정리해 보시면은 r-1의 값은 32 나온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나가도록 할게요.